그 다음에 10번은 뭐 다 아는 거죠. 루트 3 곱하기 50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9,900이니까 루트 3 곱하기 25.8 곱하기 23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격 부담이 9부 이게 원래 2차 전격 부담 임피던스라고 하죠. 원래 CT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가 이제 OCR이든 각종 전류계든 어차피 여기 전류가 소비가 된다는 얘기는 부하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5A가 얘를 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임피던스 값이 피상전력이 9VA라는 얘기죠. 9VA는 I 제곱 임피던스가 피상전력이 되는 거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는 I 제곱에 9가 되니까 I 제곱가 2차 측 5A에 9가 되니까 0.365옴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A라는 것은 CT 2차 측의 계전기라든가 전류에 대한 뭐 피상 전력을 이제 커버한다는 얘기죠. 5A로.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13번 문제는 지금 이게 잠깐만요. 번호가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5번, 그죠? 그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돼 있죠?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 할 차례죠. CT7, CT7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CT7. CT7번에 대해서 다음 중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율체적이니까 어차피 얘가 델타 Y면 얘가 뭐예요? Y 델타잖아요. 그죠? 그 Y 델타니까 여기 할 때는 2차 전류는 부하 전류의 CTB 역수에 몇 배 더 곱한다? 루트 3배 더하면 되죠. 근데 1차 전류가 600A를 줬고요. CTB 여기 1200도 오라고 줬죠. 역수하면 되고 여기다가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7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도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디젤 발전기의 연료 소비량이 250리터, 250kg 이렇게 보도 되고요. 발전기 출력이 500kV에 미치고요. 보통 이제 출력은 킬로와트인데 kV에 줬고요.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죠. 역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전기의 운전 시간 단 열량은 10,000칼로리. 근데 킬로그램당 줬죠. 그러니까 이걸 리터로 보시면 되고요. 효율 부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효율 구하는 공식 보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MH에 860 PT잖아요. 그죠? 이게 전력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시간 물어봤죠. 시간. 운전 시간. 요거 물어봤네. 그죠? 그래서 효율 집어넣으면 되고 효율이 얼마? 34.3 그러니까 0. 곱하기 100이니까 뭐 그냥 0.344는 얘가 질량이죠. 250. 그 다음에 얘가 10,000. 860에다가 그 다음에 500kV. 500인데 역률 1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가 2분의 1 걸린다라고 했죠. 2분의 1 하면 되고 곱하기 t 하면 이 t 시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시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 계량기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라. 특히 이제 이 잠동에 대한 건데 과연 이 잠동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답을 달아야 되냐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사실 2010년 전에는 잠동에 대한 정의를 그냥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부하시 원판이 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인데 이런 데 가서 잠동을 딱 치잖아요. 그럼 계량기가 전력 양계가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원판이 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답이 그거였는데 근데 표준원에서 계측기 표준원에서 기술 표준원에서 좀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기술사에 거기 보면 용어 정리 봐도 옛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축이든 발송 기술사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용어 사전 용어 전집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바 운전 이렇게 돼 있거든. 무바 상태에서 원판이 회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무바 운전했을 때. 근데 그게 그건 옛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표준어에서 정의를 내려서 그게 이제 많이 답이 되겠는데 굳이 뭐 이제 그걸 끌고 와서까지 답을 매기지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수험생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완벽한 게 보통 비스무리하게 가서 답을 맡겨주면 되는데 굳이 뭐 자료를 막 찾아갖고 있는 거기 해서 막 나는 새로운 걸 추가해서 막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험생이 힘든데 근데 대세가 뭐 그래도 FM들 가야 되니까 거기에 보면 잠동 일단 무바 상태 맞죠. 무바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원판이 원래 계량기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압이 걸면 안 되잖아요.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바 상태에서 기준 전압, 기준 주파수,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거기 그 표수 기준에는 기준 전압, 기준 주파수 이렇게 써도 됩니다. 몇 프로 이하, 원래 110% 하에서 그러니까 110% 넘지 않은 100%가 이제 220V 60H라고 한다면 거기에 110%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기준 전압, 기준 주파수 110% 이하에서 인가될 때, 그러니까 기준 전압이 110%, 기준 주파수도 110% 이하에서 인가됐을 때 원판이 몇 바퀴 이상, 한 회전 이상 회전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한 회전까지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무반한 말 꼭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주파수만 전격 전압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기준 전압 110%란 말을 꼭 써줘야 되고 1회전 이상 회전하는 경우도 써줘야 됩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웠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출제하는 교수님이 만약에 나는 옛날 걸로 봤다. 출제한 교수님이 옛날 간연들이 많이 몇 번, 세네 번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내셨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무바 상태에서 계량기가 무바 상태에서 계량기가 회전하는 경우만 갖고도 답을 맞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떠내면 출제하시는 교수님 마음이야 사실은요. 출제한 교수님 난 이걸로 답을 내겠다. 그럼 그게 답이라니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그때 표준원에서 한 걸로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나 이걸 내겠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니 교수님이 그때 걸 기준하지 않고 옛날 걸로 기준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신 분도 좀 발표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 다음에 그 성능 특성 세 가지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밭이 회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은 철편 또는 소철편을 붙인다 또는 이제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는 얘기.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요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3번을 보게 되면 뭐 수변전 설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필액에 대한 명칭 역할 3번에 뭐 기능 성능 조건이 이제 구비 조건이다 네 가지가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상용주파 방전 개체는 높을 것, 그죠? 속력 차단이 우수할 것, 뭐 그런 거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가지. 첫 번째 충격 방전 개체이 낮을 것, 상용주파 방전 개체이 높을 것, 속류 차단이 우수할 것, 제한 드랩이 낮을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빈번한 동작에도 이상이 없을 것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 인사 한산표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2번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용량, 효율, 용량에 따라 설비 용량에 대한 효율, 전등, 전열 100, 85, 그다음에 유도 전동기 비상동력 85, 100, 역률 80, 90, 수용률 좋고. 입력 환산표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 두 개가 없었다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길래 여기서는 제가 없앴고요. 여긴 제가 집어넣었어요. 설명할 때. 그래서 없으면 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근데 간연되는 있었어요. 요거만 채우는 거고요. 나머지 효율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역률 그 역률 나와 있잖아요. 80, 90인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입력 환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자, 요거 설비 용량이 요걸 입력으로 바꿔주면 돼. kVA로 350이고 역률이 얼마? 자, 역률이 얼마죠? 여기 1. 그다음에 역률이 0.8, 효율이 얼마? 1. 그래서 0.8에 1이고요. 그러면 요게 431점 얼마 나오고 참고하세요. 일반 동력도 보면 635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요거 똑같이 계속하면 요 방법으로 계속하면 총합이 얼마? 여기 보면은 비상 동력이 얼마 나오죠? 비상 동력이 총계가 요게 62.5가 나오죠. 요것만 알아두시고 요거 따로 하나 둘 세 개 요건 합쳐서 비상 동력 이렇게 해서 65점 나오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에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3번에 TR2의 적정 용량 변압기 TR2의 kV를 구하라. 단 거기 표준 규격 줬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400kV가 없거든요. 변압기 표준 용량에는. 근데 만약에 변압기 용량을 구했는데 300대를 넘었어. 그럼 400을 쓸까 말까. 원래 400이 없으니까 500이 되는데 아예 논란의 소지를 딱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표를 줬으니까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근데 TR2를 보면은 TR2를 보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TR2를 보게 되면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이기 때문에 비상 동력하고 일반 동력만 구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비상 동력이 있고 그죠? 일반 동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전등 전열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 동력이 얼마 났죠? 830.1. 그죠? 830.1 나왔고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이 얼마 나왔어요? 62.5가 나왔죠. 근데 거기 보면 수용률이 있어요. 표에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야 되죠. 그죠?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하면 부등률이 1.3인가요? 부등률 줬고 그 다음에 여기 1.3을 줬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설비 용량은 이미 다 구했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 요놈하고 요놈만 적용하면 되는데 수용률만 따지면 되는데 수용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그죠? 표 앞에 보면 거기 역률 밑에 수용률 60, 45, 100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력은 830. 그래서 일반 동력은 830인데 수용률이 0.45에다가 비상 동력은 62.5라 했죠 아까요? 62.5인데 곱하기 1이고요. 그다음 분율 1.3 했더니 얘가 385.43. 73이 나온다. 그래서 출력한 게 뭐냐면 만약에 표준 용량을 안 주면 500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답을 표준 용량 줬기 때문에 답이 400kV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도요. 여태까지 이게 뭐냐면 자, TR2의 2차측 전격 전류를 구하라. 2차측 여기에 TR2 여기에 2차측의 전격 전류를 구하라 이거죠. 그죠? TR2 전격 전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격 전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냐면 거기 보면 이종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종 접지를 구하는 공식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거기 조건을 봐봐요. 거기 조건을 보면 참고사항 봐보세요. 굵기를 일단 줬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의 허용 온도는 160, 최고 온도는 160이에요. 고장 전류가 흐를 전에 30도, 20배다, 0.1초.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변압기 전류 1.5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0.052 IN 이렇게 구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허용 온도 때문에 최고 온도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 여태까지는 허용 온도가 아마 150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160도니까 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격 전류를 먼저 구합니다. 요건 좀 이따 구하고 자, 전격 전류가 거기 얼마 나왔죠? 607.74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TR2를 보게 되면 여기가 보면은
변압기 용량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몇 케이블 선정했죠? 400 케이블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2차직 구할 때 전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I는 루트 3이고 380이고 400 케이블이다. 10에 3승 하면 전류가 얼마 나오죠? 607.74. 아,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052 IR인데 사실은 요게 온도 상승을 160도로 줬기 때문에 또 고장 전류 20배 똑같고요. 통전 시간이 1초가 아니라 0.1초 줬네요. 그리고 1.5배를 또 주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온도 상승에 대한 거는 온도 상승식 보면은 세타는 0.008에다가 AI의 제곱이고 여기에다 시간 t를 곱해야 되겠죠. t를 곱하고 온도 상승은 160에서 30 빼면 되고 0.008이고 단면적을 구하는 거고 전류를 집어넣고 전류 제곱하면 되고 시간 0.1초 집어넣으면 단면적 A는 어떻게 나온다? 0.0496 0496 IN 이렇게 요거 IN이죠. IN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IN 값 얼마고 했죠? 지금 607.74 나왔잖아요. 607.74 여기 보면 여기서 몇 배라 그랬죠? 20배라 그랬죠? 20배. 전격적으로 20배가 된다 그랬어요. 전격적으로 20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단면적은 그죠? 0.0496 여기에다가 IN 되겠죠. 그래서 이때 IN이 얼마? 607.74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몇 배 더한다 그랬죠? 1.5배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45.2로 스퀘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 표값 좋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다시 오게 되면 35 스퀘어 다음에 50 스퀘어 이렇게 줬죠? 그래서 요거는 35 스퀘어로 하게 됩니다. 35 스퀘어. 35가 아니라 50 스퀘어죠? 35 스퀘어 다음이 50이니까 답은 50 스퀘어.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약간 생략한 게 뭐냐면 A와 I죠. 원래 I가 고장 전류죠. 그죠? 고장 전류인데 전격 전류 몇 배? 20배 이랬으면 제가 다이렉트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A와 I죠. 이렇게 A와 I인데 이 I가 고장 전류인데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 20배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20에 전격 전류 IN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